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현재보다 미래를 위한 경매 운영자 치우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이나 질문은 현미경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댓글로 연락하시면 해결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매 경험담 이야기인 춘배도 판매가 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유익한 투자 생활의 지침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갭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좀 갭 투자에 관한 이야기는 세세하게 할 생각입니다. 저도 갭 투자를 즐겨 하는 편이고 또 많은 분들이 즐겨 하는데 갭 투자가 무조건 좋은 점만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이야기는 좀 세세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어요. 알아놔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지루하고 딱딱해요.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관심이 없고 한 그런 얘기는 사실상 거의 소음 수준이에요. 소음 수준. 부동산에서 돈 좀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을 대변한다라기보다는 돈을 못 벌어도 좋으니까 어디 가서 당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카페에서 좀 딱딱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카페에 관한 모든 부분이 다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카페에 그 음악 나오는 부분에 있는 곡을 음악을 하나 좀 띄워드릴게요. 듣고 또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Loving can hurt. Loving can hurt sometimes, but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When it gets hard, you know it can get hard sometimes. It is the only thing that makes us feel alive. We keep this love in a photograph. We made these memories for ourselves, where our eyes are never closing, our hearts are never broken, and time's forever frozen still. So you can keep me inside the pocket of your ripped jeans, holding me closer till our eyes meet. You won't ever be alone. Wait for me to come home. Loving can heal. Loving can mend your soul, and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I swear it will get easier. Remember that with every piece of it. And it's the only thing we take with us when we die. We keep this love in its photograph. We made these memories for ourselves, where our eyes are never closing, our hearts were never broken, time's forever frozen still. So you can keep me inside the pocket of your ripped jeans, holding me closer till our eyes meet. You won't ever be alone. And if you hurt me, that's okay, baby.
under the lamppost back on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You at the top of the mountain? Wait for me to come home. 잘 들으셨어요? 요즘 꽤 오래됐죠? 제가 이 노래를 좀 좋아해가지고 카페에 나오는 음악에다도 좀 넣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부동산 이야기가 굉장히 딱딱하다는 이야기는 뭐 말씀드렸고요. 갭 투자에 관한 부분은 또 예기치 않는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갭 투자를 지난 시간에는 아파트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갭 투자를 아파트로 설정하는 그 이유는 제일 손바꿈이 빠르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입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갭 투자를 고르는 입지는 진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또 입지를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정말 갭 투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매입을 할 때는 예기치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내가 계속적으로 아파트를 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저렴한 값에 살 수 있었는데 점점 내 스스로 가격을 올려놓는 형국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두 개, 서너 개 정도는 좀 저렴한 값에 샀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그 가격에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간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매입하다 보면 왜 그렇게 전에 샀던 가격에 살 수 없는지 꼼꼼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어느 정도 매물이 좀 걷어간다 싶으면 그 전에 매물을 나왔던 집주인은 가격을 올려서 내놓죠. 굳이 쉽고 빠르게 판매되는 가격에다가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갭 투자자들은 가격이 높냐 낮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갭이 얼마나 차이가 크냐 적냐 그걸 따져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가격을 올려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더라도 전세 금액을 최대한 빼는 것이 갭 투자의 매력이죠. 일반적으로 갭 투자는 전세 금액을 최대한 뺀다고 하더라도 남아요. 왜냐하면 2년 뒤에 또 나는 전세금을 올려받을 거니까. 이제 그거를 전제로 하고 하는 거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리 비용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사실 여기서도 저도 수리 비용에 관해서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집을 고치는 것을 어디까지 고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좀 분분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저렴하게 조금만 고치고 저렴하게 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돈을 더 주더라도 완벽하게 고친 집을 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옳다, 이게 맞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수리한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도 가격이 저렴해서 내가 고칠 수 있는 그런 집을 좀 선호한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내가 좀 많이 고쳐서 전세금을 많이 받자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지, 좀 고쳐져 있으니까 대충 고쳐서 금액을 좀 저가로 받자라는 거는 그다지 저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또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선정하는 기준은 여자죠, 여자. 여자분들이 보통 그 아파트를 많이 사고 팔고 또 선정하고 이 아파트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이 여자들 입소문에 나기 때문에 눈높이를 여자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좋아요.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가 화장실, 주방, 거실. 요즘은 방은 거의 뭐 자는 용도 외에는 특별하게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에다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도배 자체도 예전에는 포인트 벽지라고 해가지고 막 많이 했었는데 지금 추세는 그렇게 포인트 벽지를 하고 그런 건 아니죠. 밋밋하게 가요. 가구나 모든 소품들이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저부터도 좀 밋밋하게 가는 것 같아요. 전체 리모델링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수리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좀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그거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자 마냐 하는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겨울 이때쯤 되면 제일 많이 문제가 일어나는 게 이제 보일러죠, 보일러. 뭐 천장에 페인트가 떨어졌어요. 누수에 관한 부분은 특히 매입을 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아파트는 누수가 한번 되면 6개월 안에는 그 전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미리 계약을 할 때도 그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죠. 낡은 아파트를 수리한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샤시를 건들지 않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샤시를 건들게 되면 금액이 월등하게 커지기도 하지만 샤시를 고쳐야 할 정도 되는 아파트는 사실상 부서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런 쪽에 돈을 쓰는 것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죠. 또 전세는 제가 최대한 많이 받으라고 해야 했는데 전세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을 물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전세 수요자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세 수요자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지가 좋다라고 하면 전세 수요자가 항상 끊임없이 물고 있어요. 그래서 한두 명을 떨쳐더라도 다음 사람이 곧바로 올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소강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1월 달이 비수기인 것 같아요. 전세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1월이 비수기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보통 설을 앞에 두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미루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제 경험이에요, 경험. 참고하셔도 좋고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수리에 관한 부분은 어느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돈을 쓰고 줄이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사람마다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그리고 또 세입자는 집주인을 생각해서 깨끗하게 사용하지도 않고요.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런 문제를 계약서에 명시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생겨요. 사람마다 눈높이가 달라서 저렴한 자재를 썼네, 싸게 했네, 비싸게 했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빈축을 사는 경우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갭 투자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수리에 관한 거의 부분은 어느 쪽에서든 선택과 집중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갭 투자로 해서 성공을 한다라는 것은 한 개, 두 개의 아파트를 가져서 성공했다 말았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이거는 개수를 늘려가야 될 문제지 한 개, 두 개를 잘 처리했다 말았다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갭 투자에 관한 이야기는 좀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카페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또 한번 훑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물론 이 방송 들으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